네, 경기도 포천시에서 발생한 이른바 고무통 살인 사건. 조금 전에 살인 용의자가 검거돼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고무통의 시신 2구 가운데 한 구의 신원이 밝혀졌는데요. 잠적한 아이 엄마, 그러니까 용의자로 불리는 이모 씨의 남편이었습니다. 네, 동국대학교 곽대경 교수와 함께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용의자 엄마가 뭐 잘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주제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내가 잘못했다. 용의자 엄마 검거. 울면서 시신 2구는 일단 초기 진술이어서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했다고 그래요. 경찰 브리핑이 이제 3시에 있을 예정이긴 한데 한 명은 내 남편이고 한 명은 애인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잘못했다 하면서 범행을 시인했다고 하는데요. 범행을 일단 인정한 걸로 봐야겠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 실제로 내가 직접 이제 범행을 다 실행했다 그런 의미인지 아니면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까지 내가 제대로 행동을 잘못한 것 같다.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내가 어떤 원인을 제공한 거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야기한 건지 그거는 이제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고무통 속에 있는 시신들이 발견될 당시에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아서 신원 확인이 어려웠는데 2구 가운데 한 구의 지문 감식 결과 이 50대 남편, 그러니까 이 용의자 이모 씨의 남편으로 밝혀졌죠? 네, 그렇습니다. 사체가 2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한 구가 있고요. 그건 좀 젊은 사람의 사체로 보이고 그 위에 이제 50대의 남성의 사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50대 남성의 사체 여기에서 이제 지문을 파악을 했는데 본인의 남편이라고 지금 그렇게 아래에 이제 나왔습니다. 있는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은데요? 아래에 있는 시신이 20대로 추정되는 용의자고요.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사람이 50대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사체고 여기에서 이제 지문이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불을 덮어놓고 그 위에 이제 사체가 하나가 반대로 알려졌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 확인된 걸로는 이제 이렇게 돼 있었다는 겁니다. 어제 거를 이제 추정을 한 건데요. 위에는 이제 용의자 애인으로 추정되는 거고. 50대 남편 추정. 그러니까 아래 시신에 대해서는 신원이 지금 밝혀졌고요. 위에 시신에 대해서는 상태가 비교적 조금 나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누구인지 지금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외국인일 가능성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여튼 보면 이것만 봐도 뭔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그런 어떤 관계나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한 고무통 안에 자신의 남편과 애인을 같이 살해해가지고 있는 이런 이 범행 현장 같은 경우는 사실 결코 쉽게 납득하거나 이제 정상적인 그런 상황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저걸로만 봐도 상당히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갈등과 감정적인 대립이 그동안 상당했을 수 있겠다.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오늘 발견된 지역이 다른 곳이 아닌 이제 이 포천 지역이었습니다. 자신이 다니는 그 회사는 아니고요. 다른 그 회사의 컨테이너 박스로 된 그 기숙사에서 이제 용의자 이모 씨가 이제 검거가 된 건데요. 인근에 주변에 또 스리랑카인이 또 같이 있어서 지금 공범 여부를 이제 추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이렇게 검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그 사체 자체도 자신의 집에 그냥 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 사체가 외부에 이제 노출이 안 될 걸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제 자기가 바로 도주를 한다든지 할 그런 필요성을 못 느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집에 보시면은 8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정상 아이가 아니고 여러 가지 말도 어눌하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엄마의 입장에서 이런 아이를 두고 어디 멀리 도망을 가거나 하기는 좀 어려웠던 그런 사정도 있었을 걸로 추측이 됩니다. 사실 그 본인이 다니던 회사에서 경찰이 너를 찾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도망을 갔다라고 하는데 쫓기는 입장이라면은 좀 더 멀리 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결국 이 사람이 활동하고 행동하는 그 반경
그쪽에서 이제 자기가 우선은 뭐 몸을 숨길 수 있는 뭐 그런 쪽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고요. 때문에. 일단 뭐 도주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뭐 자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집에 자신의 이제 아이가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 아이를 누군가에게 돌봐주도록 맡겨 놓은 그런 상태가 아니라면은 사실 멀리 떠나기는 조금 쉽지 않았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워낙 뭐 끔찍하기도 하고 지금 뭐 궁금한 것들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왜 이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뭐 등등 뭐 많은데요. 자, 어떤 또 의문점이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리랑카 노동자 한 명도 조사 중 어떤 관계인가. 앞서 뭐 저희가 잠깐 얘기했지만 아이 엄마가 검거 당시에 스리랑카 노동자 한 명이 같이 있었는데 이 스리랑카 남성도 같이 임의 동행해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뭐 관계가 상당히 이제 좀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범행에 관련된 여성이 한 사람인데 지금 남성이 세 사람이나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까? 일단 남편이 있고 애인이 있고 또 지금 현재 뭐 스리랑카 노동자가 같이 이미 동행해서 이제 조사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결국 이 한 여성을 두고 세 남성 사이 그 동안에 상당히 어떤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견의 차이에 따른 뭐 대립이 뭐 있었을 그런 가능성이 우선은 있어 보이고요. 또 지금 그 공장에서 일을 하는 뭐 그런 사람인데 뭐 스리랑카 노동자하고 뭐 일을 하는 그런 과정에서 뭐 알게 된 건지 아니면 이제 회사 바깥에 외부에서 이제 알게 된지 뭐 이런 것들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또 이제 한국인과 또 이제 외국인 사이에 또 어떤 문화적인 어떤 차이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또 남성들이 또 뭐 서로 이제 뭐 말다툼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그동안에 감정적인 대립이나 갈등을 겪었을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이모 씨, 용의자 이모 씨가 단독 범행이라고 지금 경찰에서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물론 이제 조사를 더 해봐야 되겠지만 이 스리랑카 남성하고도 뭔가 좀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남성 두 사람을 여성 혼자서 이제 살해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과연 이제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인지 신빙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살해 시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분명히 아래에 있는 사체는 좀 더 일찍 범행이 저질러졌던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위에 있는 사체의 부패 정도는 그 정도까지 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같은 시기에 살해가 되지 않고 시기가 달랐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살해하는 뭐 그건 물론 가능은 합니다. 일단 지금 그 스리랑카 남성 같은 경우에 용의자 이모 씨, 50살 이모 씨, 예, 그 휴대전화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인 것으로 이렇게 경찰은 이제 밝히고 있어서 일단 두 사람의 어떤 관계가 어떤지, 그 다음에 이번 사건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이제 조금 뭐 조사해보면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스리랑카 사람이 이번에 좀 도피를 하는데 단순히 이제 도와준 그런 조력자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제 두 건의 살인 사건에 있어서의 같은 이제 공범인지 그런 것들이 빨리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발견 당시의 상황을 잠시 좀 그래픽을 통해서 보실까요? 부부의 시신, 두 번의 살인 사건. 방금 그 곽태경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시기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 발견 당시 상황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천에 있는 한 빌라에서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제 단면도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방 안에 그 큰 그 고무통에서 이제 발견이 된 건데 60제곱미터,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한 18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방 2개짜리 빌라인데 발견 당시에 아사 직전에 8살짜리 남자아이가 안방에 있었고 작은 방구석에 고무통이 발견됐는데 이 고무통 크기가 이제 보통 이제 김장 같은 거 할 때 쓰는 큰 그 고무통이죠. 가로가 84cm, 세로가 80cm. 흔히 볼 수 있는 고무통입니다. 이 안에 시신 두 구가 놓여져 있었는데 아래 장판이 깔려 있고 그 위에 100골에 가까운 시신이 있었는데 50대 남편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 이불이 놓여 있고 그 위에 용의자의 애인으로 추정되는 젊은 남성의 시신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이불이 덮여져 있고요. 뚜껑까지도 이렇게 다 덮여 있는 상태였거든요. 근데 보통 시신을 이렇게
고무통에 두구를 같이 넣어둔 것도 의아한데다가 아래에 있는 시신은 상당히 부패가 많이 진행된 상태였고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좀 어떤 심리 상태입니까? 그것도 방에다가 그렇게 또 놔뒀어요? 일단 그 사체들을 고무통에 넣어가지고 자기 집의 방에 놔뒀다는 것은 이 사체들을 외부에 발각되지 않도록 일단 자신들이 이제 자기가 보관을 한 거죠. 그리고 뭐 이 이불을 중간에 이제 넣어둔 그런 거는 일단 우선 뭐 뚜껑을 열더라도 뭐 당장 발견되지 않을 그런 것도 이제 기대를 하겠지만 저렇게 이제 들고 좀 냄새 같은 거 그런 것이 이제 많이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생각에서 이불을 덮어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실제로 뭐 바깥에 가가지고 이제 사체를 갖다 유기한 건 아니고 자기 집에 일단 놔두니까 당분간 뭐 다른 사람들이 외부에서 오지만 않으면 뭐 상당 기간 동안 발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리라는 뭐 이런 생각에서 집에 놔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8살짜리 아이가 굉장히 배가 굉장히 고픈 상태에서 뭐 TV는 켜져 있고 아주 배가 고파서 그냥 자지르듯이 아주 자지러지듯이 그렇게 막 울고 그렇게 이제 했다는 거거든요. 그 시간에 그 이 여성 용의자는 자기 일하고 있는 공장에서 이제 야근을 하면서 일을 했기 때문에 뭐 아이에게 뭐 식사를 제공하거나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여하튼 집안에 사체 두구를 놔두고 또 이제 뭐 아이까지 이제 방치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멀쩡하게 자기 일하고 있는 것에 가서 뭐 일도 하고 일상생활을 했던 거니까요. 상당히 뭐 어떤 뭐 심리 상태였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하고 좀 진단을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냄새를 막기 위해서 이불을 층층이 덮었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냄새가 상당히 심했다고 하거든요. 위층에 사는 주민들도 냄새가 많이 났다고 그러고 현장에 그 가본 저희 취재 기자도 복도에서부터 그 이미 그 냄새가 심하게 날 정도였다라고 했는데 시신의 상태가 이렇게 많이 부패할 정도면은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났겠죠. 그렇죠. 일단 그 집안에 이제 좀 따뜻한 그런 어떤 기운도 있을 거고요. 외부보다는 집 안이고 그리고 이제 밀폐된 그런 고무통 안이라는 그런 어떤 상황 때문에 좀 더 이제 부패가 빨리 이제 진행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은 사망 시점은 다르다고 봐야겠죠. 이제 부패 상태가 부패 상태가 지금 현재 그 그래픽이 나와 있는 그 상태로 보면 하나는 상당히 백호라가 꽤 진행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이미 그 뼈가 노출이 돼 있는 그런 상태 같으면 상당히 진행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위에 있는 사체 같은 경우는 뭐 그 정도는 아니고 아직은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살점이나 이런 것이 붙어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기 때문에 두 사체가 실제로 이제 처리된 시기사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신 상황을 볼 때 사인은 어떻게 유추할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는 아직 뭐 부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래 시신은 주방용 투명 비닐 봉지가 이렇게 씌워져 있었고 아예 아버지로 확인된 시신 얼굴에는 이제 랩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서 목에는 스카프가 감겨 있었다. 그래서 일단 뭐 부검을 해봐야 알겠지만 일단 만약에 이제 그런 도구들이 옆에 있다면 흔히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질식사입니다. 이제 그 비닐 같은 걸로 이제 얼굴을 갖다 이제 뭐 덮었다든지 또는 이제 스카프 같은 걸로 이제 목을 졸랐다든지 하는 뭐 그런 방식일 이제 가능성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범행에 직접 사용된 도구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제 범행이 이루어진 이후에 뭐 갖다 놓은 건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조사를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범행 동기들을 보통 만약에 이게 진짜 살해했다면은 범행 동기를 그 도구들을 버리거나 아니면 좀 숨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랩이나 이런 걸 그대로 씌워놓은 상태로 놔뒀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뭐 이 사람이 사실 이제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계획을 하거나 뭐 연구를 하거나 거기에 대한 정보나 지식이 이제 많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이게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감정이 폭발하면서 이제 발생한 그런 범죄일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남녀 사이에 있던 뭐 관계 뭐 주로 이제 뭐 취정 관계 때문에 이제 서로 추궁을 하거나 다그치거나 뭐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이제 뭐 화가 나거나 분노해서 이제 일단 뭐 상대방을 뭐 해치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 뭐 또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걸 미리 사전에 이제 깊이
계획하고 어떤 도구를 써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 일 저지르고 나서 우선 그 사체를 일단 숨겨놔 보자. 뭐 다급한 마음에 일단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공간 내에서 일단 외부 사람들에게 발각이 되지 않도록 일단 넣어두자. 그래서 일단 보관하고 있을 그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발적이라 하더라도 이게 사실 여성 혼자, 이모 씨가 그리 키가 크지 않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네. 여자 혼자서 남자 한 명을, 그러니까 뭐 만약에 이게 살해된 시기가 다르다면은 한 명을 그렇게 우발적이라고 하더라도 저항 없이 죽일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범행 발생 당시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뭐 어느 정도의 이제 서로 간에 어떤 뭐 몸싸움이 있거나 아니면 저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특히 이제 아래에 있는 사체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확인이 되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멀쩡한 상태에서 정상적이고 이제 정신이 그대로 있는 맨정신 상태에서 이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어떤 뭐 육체적인 어떤 일반적으로 뭐 놓고 본다면, 뭐 충돌 뭐 이런 게 있었다 뭐 이런 거는 그렇게 된다면 쉽지 않은데 만약에 그런 말다툼을 하고 나서 이제 남성이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또 이제 방심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허술하게 놓여 있는 그런 상태에서 뭐 공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거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고 있는 사람을 이제 비닐로 얼굴을 갖다 덮는다든지 아니면 뭐 스카프 같은 걸로 이제 목을 조른다든지 뭐 그렇게 한다면 사실 아무리 뭐 남성이라 하더라도 불시에 공격을 받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뭐 잠을 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확하게 상황 판단이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에서는 별다른 이제 저항을 하지도 못하고 피해를 당할 그 가능성은 있습니다. 저 시신의 상태를 보면은 뭐 상당히 이제 시간이 좀 이제 흘렀던 것 같은데 그 동안에 이제 그 고무통을 이제 방에 이렇게 놓고 일상생활을 이제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시신을 이제 뭐 순차적으로 이제 두구나 이렇게 고무통에 넣어놓고서 8살 아이와 이제 생활을 한 건데 범죄 심리 전문가로서 이런 심리 상태를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되고 어떤 뭐 용의 주도하게 준비한 뭐 그런 범죄는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데 이 사체들이 자기 집 안에 있다, 뭐 이것 때문에 좀 불안해할 수도 있는데 이 사체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을 정확하게 모르고 있거나 또는 이제 자신이 처리할 수 있는 도구가 없는 그런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이제 차를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 같으면 뭐 트렁크에 넣는다든지 뭐 뒷자리에 넣는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처리하는 이런 것도 생각을 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이제 처리하는 그런 방법을 우선은 찾지 못하고 일단 당분간은 그냥 집안에 이제 보관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했을 그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 살해된 그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 8살 아이도 같이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도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 참 걱정이 되는 상태인데요. 주제어를 먼저 보고 얘기를 나눠볼까요? 시신 두구가 발견된 8살 아이. 이때 아이의 어떤 상태였는지를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빌라 안방에서 발견된 8살 남자아이. 뭐 당시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다고 합니다. 위에는 민소매 속옷을 입었고 아래도 속옷을 입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는데 텔레비전만 우두커니 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아사 직전에 발견된 이 남자아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다행히 영양실조 등 신체적인 이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정신적인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신과 치료 여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아이는 아무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 했다. 엄마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 굉장히 어눌하게 더듬거리면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원래 장애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어떤 뭐 그동안의 가혹한 학대 행위 때문에 이렇게 말을 어눌하게 하는 건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요. 혹시 이 아이에 관련된 의료 기록,
뭐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가지고 저 말을 어눌하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원래 태어날 때부터는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지적 장애의 결과인지 네. 아니면 뭐 최근에 좀 뭐 충격을 받을 일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가 일시적으로 이제 어눌하게 말을 하는 건지 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뭐 2달 전에 네. 이 아이가 이제 학대를 당해가지고 이제 신고를 당한 적이 있다. 뭐 그런 기록도 있으니까요. 네. 집안에서 과연 이제 어머니가 이 아이를 어떻게 대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확인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지적인 장애가 있는 아이가 어머니한테 명령을 받은 겁니다. 누구든지 예, 지금 사진이 예. 나가고 있는데 예, 압송되는 사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빨간색 예. 티셔츠를 입고 키가 그리 크지 않아 보이는 여성인데요. 예. 이제 경찰들에 의해서 이제 압송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용의자 이모 씨인데요. 예, 마지막으로 CCTV에 붙잡혔던 모습과 의상과 같은 옷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단지 수배 전단지의 모습과 이제 똑같은 모습인데요. 살인을 저지른 것도 그렇고요. 아이를 홀로 이렇게 집에 둔 것, 또 뭐 시신과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산 것, 이런 것 등등 보면은 용의자 이모 씨도 조금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그런 인간관계에서 발생한 사건까지는 않습니다. 네. 상당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3명의 남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이 같은 것도 뭐 상당히 이제 지적 장애가 이제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아이에게 이제 누구든지 아무도 네. 집안에 이제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하라. 그렇게 그 아이가 어머니부터 명령을 받으면 이 아이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쓰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 상태가 굉장히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아사 직전은 뭐 그런 상태였다. 그러니까 이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어머니로서 좀 유기를 한 거죠. 네. 이 아이에 대해서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뭐 자기 일 한다고 이제 바빴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또 인간관계가 이제 복잡하고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평범하거나 어떤 정상적인 그런 어떤 관계가 아닌 그런 상황에서 여러 사람들 사이에 좀 대립이나 갈등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집안에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쌓여 있었다고 하는 거 보면은 엄마가 이모 씨가 살인을 만약에 했다면 하고 나서 여기 집에 머무르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분이 야근을 한다고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이제 공장에 가서 이제 일을 하기는 했지만 이 아이를 그냥 아이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제 야근을 마치면 또 이제 자기 집에 들어오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생활을 한 것 같고요. 그만큼 이제 뭐 전업주부나 이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살림을 야무지게 한다든지 그걸 굉장히 뭐 살림 도구들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하는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 뭐 자기도 뭐 일하고 또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고 뭐 그러면서 아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신경 쓰지 못하고 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좀 생활 속에서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이 좀 겹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네. 네. 자, 뭐 범행 동기,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살인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 다음에 뭐 공범은 있는지, 뭐 등등 궁금한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3시에 뭐 일단 1차 브리핑을 한다고 하니까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국대학교 곽대경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